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은 여당 내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고치자, 무엇을 고치자? 란 말일까요? 오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야구의 구원 투수처럼 등장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하지만 야구 VMR 뒤집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물러났는데 등판부터 사퇴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에게 오늘 오전 일찍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료 여러분께서는 잘하셨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고 우리 충분히 실망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고쳐야 할지 알아내서 고치자.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네. 먼저 제가 부족했다. 계속해서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어 쿨파, 나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용산의 잘못도 아니고 온전히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수사 자체가 보면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리더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결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12군데 이상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에 보면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책임,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지금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당직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감사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반성문은 이런 세 가지가 구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첫째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고 이번에는 당직자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방법을 찾아가자.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복선으로 깔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 그리고 함께해서 나랑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불로를 삼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보자 이런 느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적절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남 탓을 하기보다는 본인 탓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사실 여기서 보면 뭘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 선거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기에 국민의힘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결과가 참담했는지 알아내서 고치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낙선한 후보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수도권에 낙선한 후보들의 전화를 걸어서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가자. 그래서 함께했던 비대위원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여권 정치 상황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예. 자,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어. 이 말은 이번에도 사실 수도권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석을 더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다 온 동네가 파란색이었단 말이죠. 결국 이 민심을 잡지 못하고는 앞으로 선거에서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이 상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아마 이번에 어떤 선대위를 원톱으로 맡으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느낀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조 심판의 전략을 내세웠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고 나름대로는 선전할 줄 알았는데 수도권에서 굉장히 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마 굉장히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00여 일을 사실 굉장히 외로운 원톱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단기적이지만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정치 경험을 이번에 획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본인이 배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수도권에 있는 낙선자들 이런 분들하고 아마 논의해 나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도권에 있는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마자들이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 유세 탈진할 때까지 마지막 그 최선을 다해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본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얻게 된 대단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향후 행보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당 일각에서는 이런 퍼센티지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김재섭 당선인이죠. 총선 참패 책임은 대통령이 8이고 여당이 2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한동훈은 이길 수 없는 용병이었다. 대선 주자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 국민의 미래죠. 이미지가 많이 소모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동안 여러 차례 판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왔었죠. 목소리 확인하시죠.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선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 내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 결국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재등판 시점은 언제가 될지 저희가 객관식으로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 자, 차기 전당대회 한 여름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지고 한번 뛰어드는 방안. 두 번째, 뭐 이번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만 혹시 있을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등판을 해서 배지를 다느냐 마느냐 그걸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3년 뒤가 있을 대통령 선거에 직행하는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일단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뭐 다른 가능성도 있겠죠. 자,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디가 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차기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 많은 분들이 낮게 보고 계시는데요. 예. 저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짚어주셨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는 있지만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여론이 조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 세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완전히 구축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치적인 행보를 완전히 거리를 두고 놓쳐버리면 나중에 향후 보궐선거 정말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지도 너무 변수가 많고요. 대선은 말씀대로 3년 뒤입니다. 그동안 그냥 휴재기를 갖는다. 본인은 해외 나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는 스케줄상 머리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놓인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지 좀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저는 2번 보궐선거보다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등판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을 110석으로 총선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오묘하게 108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110석을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 그러니까 110석이 넘으면 뭐 이 정도는 무난한 거고 이것도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차기 전당대회는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소모되어 있고 뭐 한간에서는 몇 대 몇의 어떤 비율이 있냐 잘못된 것이 있냐 하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 대통령이 6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물론 부정 여론이 컸을 때 등장하긴 했지만 본인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서 어떤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었다가 지방선거 통해서 뭐 서울시장이든 단체장이든 통해서 조금 경력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대선으로 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을 직행하겠다. 여기에 지금 혹시 선택하실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모델이냐 이재명 모델이냐. 그건 뭡니까?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을 단 다음에 당 대표를 하고 당 대표를 한 다음에 대선 도전을 했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이재명 지금 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지만 여의도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대선에 나갔고 대선에 낙선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계양을레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번에 재선이 예. 그 다음에 당 대표가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먼저 국회의원을 하고 당 대표로 가느냐, 예. 아니면은 당 대표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의원을 먼저 하고 당 대표로 가는 이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모델과 문재인 모델이 있는데 저는 봤을 때에 이재명 모델로 갈 가능성 오히려 높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전당대회 나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비대위원 그리고 또 공천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전우입니다. 굉장히 끈끈합니다. 예. 어쨌든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윤핵관이네 당선됐네 이런 것을 중진이네 이런 것을 넘어서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를 하고 예. 재보궐선거 났을 때 배지를 단 다음에 대선으로 가는 1, 2, 3번을 차례로 한다? 그렇죠. 그 순서로 갈 가능성 오히려 제일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아, 예. 예, 어떻게 될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자, 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정치 행보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와서 맹활약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도 상임선대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윤석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로 다시 못 돌아오고 정치권 복귀를 못한다면 결국은 또 소모품으로 결과적으로 쓰인 꼴이 되겠네요. 예, 소모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의도로 돌아오는 게 맞겠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덕담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치적으로 죽지 않길 바란다. 사고방식, 깐종말투, 턱짓, 셀카놀이도 계속해 주길 바란다. 너무 오래 쉬지 말고 조속히 등판해달라. 라고 건투를 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간 언제가 될지 한번 저희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도록 하시죠.